조선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함께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현 박사님은 저에도 매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 참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좀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대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믿게 되죠.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더더욱 그럴 거예요. 칭찬이 있으면 반드시 세세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참 우리 현진 씨는 예뻐요. 그러면 현진 씨는 눈썹이 참 예뻐요. 눈썹선이 좀 잘 나와요. 그러면 정말 칭찬하고 나에 대한 관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대로 누구를 내가 희난하거나 약간 야단칠 때는 뭉뚱그리는 언어가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성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적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조세현 박사님 말씀드리냐고 이렇게 늘 그런 웃는 모습을 함께 해주셔서 참 좋고 또 이제 저한테 오래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직업이 좋다 보니까 강의하거나 사회보는 것이 대부분의 일인데 오늘 좀 여기 와서 놀랐어요. 대한민국 변호사회는 정말 면학하는 분위기구나. 여러분들 얼굴이 상당히 진중하고 신중하고 거의 뭐 정말 박사님들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또 하나를 놀라게 하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특검하는데 국민의례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그냥 충동이 있구나. 묵직하구나. 그래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강사한테 명찰 채우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큰일 나는 데가 되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은 국민의례를 매우 좋아합니다. 국민의례를 가지고 아나운서들이 폼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매우 장중하면서도 또 장중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그 식내의 장례 분위기를 일부에 정리할 수 있어요. 대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무조건 국민의례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 있는 상태 속에서 국민의례를 한다라고 하면 동선도 빨리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또 간단히 명료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치 집회 같은 데 행사를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기자들이 막 붙어갖고 막 사진 찍죠. 셔터 소리 열어놔죠. 와서 또 명함 주고 막 인사하죠. 그럴 때 정리가 안 되면 무조건 국민의례로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는 다 정리가 되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길고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례, 애국가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까지 가거든요. 이러면 거의 웬만한 뻔뻔한 기자도 다 가서 앉아버려요. 예. 우리 그때 모든 전선에서 좀 치열하고 우리 정치 또 우리 연예계, 종교계 모두 나오는 이혼진 국장 때문에 여기 갔습니다만 그런 베테랑 기자도 어쩔 수 없이 다 가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을 해버리면 단계 정리가 돼서 아나운서들이 좀 좋아합니다. 저는 아나운서만 평생 했습니다. KBS에 이제 90년부터 시작했는데 저 동기 아나운서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큰 손범수 아나운서라고 있고요. 또 정은아 아나운서 그리고 좀 이제 좀 이렇게 체중이 잘 제어하는 이금희 아나운서 이런 이제 같은 동기들이에요. 근데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이금희 아나운서와 저와 그런 열애설이 떠도는 한간의 인수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고 저 때문에 결혼을 못했던가 뭐 제가 배신을 때리고 다른 여자는 결혼을 했다든가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아는 뭐 박모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능력을 뒤집어 써서 아직까지도 이금희 아나운서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아나운서지만 매우 정의롭고 저에게 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예가 중계를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요 프로그램을 참 오래 했어요. 퀴즈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 MC들이 지나갈 때 가장 쉬운 거는 가요 프로그램이에요. 가요 무대라든가 연주음악회 같은 거는 가수만 소개하고 포만하게 딱 자고 화려하게 딱 서 있으면 모든 게 저절로 가요. 그리고 가수 노래하는 동안에 실컷 쉴 수 있고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바쁜 게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문제 내고 정답 확인하고 설명해주고 다시 정식 해설해주고 막 경쟁도 붙여야 돼서 만만처럼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제 힘든 건 역시 생방송으로 나타나는 뭐 아침 마당 같은 거라든가 혹은 뭐 토크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집중해야 되고 상대에 대한 분석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반드시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처음에 만날 때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거나 이렇게 접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임하면 훨씬 상대를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훌륭한 MC들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한 몇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연예가 중에 MC할 때 제가 어려운 게 그 연예인들 나와갖고 생방송에 왜 이혼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걸 많이 욕을 해요. 왜 이혼했는지, 왜 그 여자랑 사귀다 헤어졌는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MC 입장에서 이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누가 나왔을 때, 참 이번에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물었을 때 그냥 상대가 대답할 거라고 당연히 쫓아가면 계속 그냥 배를 돌리려는 MC를 끝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고 나올 경우에 카드, 혹은 이 사람이 그거 좀 좋아할 때는 좀 아픈 일이죠 하고 살짝 빠져나갈 경우, 그게 말이죠. 그래서 눈치면서 다르게 넘어갈 경우, 화를 내고 들어올 경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카드를 써야지만이 내가 훌륭한 MC가 될 수 있고, 그게 각축장이기도 하고 토크쇼의 승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유명한 MC예요.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다 다룰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의 수는 자기가 직위가 높거나 사회적인 위상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륜이죠. 그럴수록 훨씬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자녀를 좀 뽑아도 풍부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경우의 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상대에 대한 판단을 내가 유보할 수 있는 만큼이 나의 성숙의 정도이지요.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동생이나 혹은 부하 직원이 갑자기 나한테 험하게 얘기를 하거나 사납게 갑자기 얘기를 할 경우에 당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훌륭한 CEO일수록 그 판단을 더 유보할 수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됐을까? 뭔가 저 사람이 그냥 예의처를 넘어서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데 내가 감을 잡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혹은 내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를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질수록 나는 성숙한 거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이제 가지고 오늘 차례 트렌드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거는요, 바로 이제 말발을 하기 위함인데요. 말에는 말씨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말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말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발인데요, 요즘은 이제 말발의 시대가 된 거죠. 말발의 시대라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말발하고 말투하고 말씨를 먼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씨는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체득이 되어 있는 교양의 과정 혹은 교육의 정도, 집안의 분위기, 그 사람의 어떤 교양의 가능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어느 집안에서 자란 집안이 높고 고귀한 신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말씨가 고운 집안이 있어요. 욕을 잘 안 하고 그러는 집안들은 되게 부모가 자녀들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사투리도 대표적으로 말씨입니다. 말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씨가 곱다라는 것은 서우 표준말권에서 잘 자라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잘 자라거나 반듯하게 이렇게 독서나 자기 성숙한 성찰이 많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씨 중에 이제 사투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지역의 정서나 집안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말씨라는 것은 되게 고치는 경우가 있지만 안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에 나중에 말발이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씨가 정확하고 반듯하고 좋으면 사람이 품격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 말씨가 또 상대에게 상당히 그 경계심을 허물고 툭하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충청도인데, 충청도에도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세현 이사장님은 예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청주인데 원래 정확하게 충주거든요. 사투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투리는 어디서 왔대요? 얼마예요? 맛있지? 추만 맞출까요? 이거는 다 예산, 그 다음에 하산, 그 다음에 서산, 이쪽의 말투예요. 논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된 경우에 헌나는 거요, 오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는 청주, 진천, 대전 이쪽이에요. 어떻게 된 경우에 말을 속을 알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충북 쪽 제천 가면 약간 강원도 말투가 있어요. 어디서 왔대요?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충청도의 아산 지역이나 예산 같은 데 가보면요. 농토가 아주 좋아요. 아산만 넘어가면 평택 이남은 다 평야예요. 그래 거기는 뭐 과수원도 많고 논도 많고 먹거리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 우리 속담에 먹거리, 그러니까 고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것은 명언이에요. 그거는 속담을 넘어서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먹거리가 좋아야 인심이 좋고 사람들 말이 살거워요. 그리고 먹거리가 좋은 동네가 말들을 잘해요.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야가 많아서 호남 사람들이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같은 지역에 모여서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놀이문화가 발달되고 거기서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갑고 다르죠. 근데 산간 지역이나 해안 같은데 특히 강원도나 그 제주도 여기 그런 분이 교양이 나면 오해하지 마시고 되게 인심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음식점 갔을 때 아이고 이거 좀 더 먹어 아이고 뭐 이거 뭐 더 먹더래요 이런 거 주는 거 같더래요 없어요. 거기는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을 빗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충청도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 말이 살갑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끝을 이렇게 올리면서 정겹게 뭐 받아주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정준호, 뭐 최주봉, 윤건식 웃기는 사람들 취향은 다 이쪽 예산, 그쪽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웃기고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그래 그쪽이 또 감성들도 많아요. 충청도 그 예산 쪽에 가면 윤봉규 예산, 김자진, 뭐 만해 한영은 다 유관수 천안이지만 내도라는 독립군 투사들이 다 이쪽 예산 홍성 쪽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유순한 듯 하면서도 결기가 강한 거예요. 그래 그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박영규 씨가 중에 잘 내는데 그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독립투사들을 모아놓고서 내일 백전대장에 와서 홍포공원에서 연설한다는데 누가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질까? 이러면 다들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 죽으니까.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고 그냥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일어나가지고 윤봉길에서 출근문 일어나서 일단 한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좋은데 문제는 제 고향 쪽이 청주 같은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청주 같은 데는 말을 알아 그래서 오케이 해요. 너 뭐 그런 그 와이셔츠를 다 입고 다니냐? 이 얘기는 이던곡시 와이셔츠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 그런 안경을 다 끼고 다니냐? 이거는 그거 어디서 샀냐고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너 일요일날 너 일한다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요일날 너 일한다며? 이거는 일요일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 나랑 개고기 먹을래? 이게 개야? 이거는 웃기는 말이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쪽 지역에서는 너 개고기 같은 거 이상한 거나 그런 것도 먹냐? 자기는 안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너 요새 누가 그러는데는 자기가 봤다는 얘기예요. 절대 자기가 봤다고 주체를 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빗대거나 주어를 빼는 게 이쪽 지역의 특색입니다. 너 누가 그러는데 요새 이상한 여자랑 돌아다닌다 그러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 같아요? 그치? 내가 봤는데 너 이상한 여자랑 돌아다니더라는 너 예쁘고 좀 야시한 여자랑 가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가 계속 저번에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하고 병찬아 어디 가서 잘잘 너라고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텔레비전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너가 먼저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늘 듣고 컸어요. 충청도 고향인 분 여기 있으세요?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뭐 다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주어할 때 자기를 항상 빼요. 그러면 지나가다 내가 여기도 와인잔을 떨어뜨려서 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깼어?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저 사람이 깼어요. 김용찬이가 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깼어요. 이러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주어를 빼는 거죠. 누구를 지칭하는 걸 생략해요. 어떻게 얘기냐면 뭐 떨어져서 안 깨지는 게 있나요? 이런 모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잘못한 거, 얘가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어떻게 쓰냐면, 아유, 시험이 어려웠다며. 내가 공부 못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를 준단 말이죠. 또 막 손자들이 막 또 뛰어놀다가 이런데 부딪혀서 울면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라고 안 그러고, 아이고, 이 책상이 우리 나쁜 책상이 손자를 때렸다라고 주체를 돌려준단 말이죠.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화법입니다. 이건 말 말고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영국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영국 사람들이 수동태를 많이 써요. 수동태를 교수들이 논문 지도할 때도 그냥 수동태를 쓰게 하고 자기 능동태를 아예 안 쓰게 한다고요. 뭐 여러 가지 법이 불문법이고 발별되고 뭐 조약상에 서로 간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문장상으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식민지 같은 데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인 책임을 묘하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I killed him이 아니고 he was killed by me 이렇게 쓰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쟤를 죽였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를 죽인 건데 쟤는 나로 인해서 죽어졌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정서가. 저놈이 어디 가서 죽을 짓 하고 다니는 놈인데 나한테 걸린 거야. 오히려 내가 쟤를 처리해 주게 잘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아까 시험이 어려울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즈기라는 우리가 식민지로 병행했다가 아니고 나이지라는 우리로 인해서 식민지가 됐을 분야 그 중에 하나였었어. 이 얘기를 독일도 할 수 있었고 프랑스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한 거야. 다른 나라는 다른 데가 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파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누구하고 일할 때 도와주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대리가 이런 가서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손대리가 이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업무를 손대리가 맡아보면 어떨까? 이게 훨씬 더 부하 직원에게 와닿는 느낌의 정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업무는 손대리가 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쓰는 주어와 목적의 경우를 자꾸 바꿔서 응용하는 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말의 변화가 상대방이 많이 느낄 수 있고 내가 매우 다채롭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말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은 다 말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사태를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말투는 우리 충청도에서 얘기를 하면 말투 뭐요? 이건 궁금한 거예요. 뭐요? 이거는 나 싫다는 얘기. 뭐요? 이거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부부끼리 얘기라도 내가 그게 좋다고 그랬잖아. 이러면 아주 좋은 부부죠. 근데 내가 그거 좋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은 말투예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갈등이 매우 달라지거든요. 아와 어가 다른 게 바로 여기 말투의 문제이지 단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말투는 어떻게 하느냐 바뀌어요. 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거나 직위가 높아지면 거기에 말투가 나오고 같은 말이라도 또 낮아지면 부하 직원의 말이 있고 또 농민은 농민의 말투가 있고 어부는 어부의 말투가 있고 아버지의 말투가 있고 직장인서의 나의 부장으로서의 말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매우 가변적이고 정서적인데 여기는 상당히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때 어떤 정도의 말투를 갈 것인지를 가늠하고 가는 거는 매우 중요한 자기 전략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말투를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먼저 이제 논현동에 살아요. 논현동인데 현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고개 근처예요. 그러니까 아현동, 논현동, 대현동은 다 고개가 많아서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골목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일찍 주택가가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가장 좋은 주택 지역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였었거든요. 배수 시스템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사들이 많이 와요.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근데 우리 칼 가는 아저씨가 요새는 안 와요. 요새 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한 20년만 하다가 칼 가는 사람이 갈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메밀북 버전이거든요. 메밀북, 잡살떡 이런 버전으로 이분이 녹음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풀고 다니는 거예요. 갈갈 그러는데 전혀 다른 말투에 아저씨가 등장을 해서 이게 사실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있었어요. 20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갈갈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칼갈칼갈칼갈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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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pal 그럼 누구한테 칼을 가게 했어요? 갈갈에 아니면 칼갈칼칼칼 누가? 칼갈한테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김성애 씨는? 그런 집안의 칼들이 묻을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경험입니다. 다 물어보면 칼 이거 진짜 칼을 잘 갈 것 같죠. 그 사람은 진짜 칼 가는 사람 같잖아요. 칼 가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칼가 이런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말투에 따라 사람을 파고드는 게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를테면 이거죠. 메밀묵하고 찹쌀떡을 이쪽에서는 안 팔지만 찬바람 나는 11월부터 한 2월까지 팔아요. 그럼 메밀묵 찹쌀떡의 그 콘텐츠는 뭡니까? 메밀묵과 찹쌀떡 팔 때 이 사람이 파는 콘텐츠는 뭐일 것 같아요? 메밀묵이나 찹쌀떡이 아니죠. 이 사람은 추운 거리 골목에서 메밀묵이나 찹쌀떡을 파는 거예요. 메인 콘텐츠는 이 사람의 불쌍함이죠. 자기의 처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다르다고. 이 사람이 제대로 메밀묵이나 찹쌀떡을 팔려면 경쟁력이 없어요. 비싸게 골목에서 팔 수도 없는 일이고 보관 상태도 그렇고 또뭐 파리파게트에 가도 파니까 찹쌀떡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파는데 날씨가 추워야 되죠. 그래야 자기의 그 영업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 같은 데 돼요. 대로선상에서 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돼요. 메밀묵 찹쌀떡 하면 안 돼요. 불쌍하게 찬바람 속에 떨어져야 돼요. 메밀묵 하고 끝을 꺾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밀묵 하는 데에 일로 와봐요.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그 동정심을 누가 사게 하는 게 이 말의 그 사람의 응용의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생선장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지금도 그분은 오세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에 수건 같은 거 싸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서 고등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파는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자, 뭐 바지락이 왔어요. 바지락이 왔어요. 싱싱한 바지락이 왔어요. 1kg에 자 8,000원. 자, 사연으로 저 사례 바지락 들어가서 좀 드립니다. 바지락이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눈을 떴다 감았다는 꽁 집어보세요. 이래요. 눈을 떴다 감았다는 고등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생선이 어떻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까? 그리고 선타 할 수 있다 하던 이게 죽은 생선인데 근데 그 사람의 이거는 거의 말빨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달라지죠. 하늘이 달라지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죠. 접근 방법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여기 재래시장 있잖아요. 영동시장도 가면 있고. 근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 이제 뭐 열무 김치 들어가세요. 대학 교수 같은 말투로 신뢰감 주려고 저 지나가는 아주머니나 할머니한테 열무 들어가시죠. 저희 집 열무 싸게 이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열무 들어가시겠어요? 한 달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가냐면 자 열무 한 달에 5,000원이야. 딸기 한 달에 5,000원이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죠. 이것들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시장에서는 장사를 잘하고 물건을 많이 취급하고 유통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신뢰가 하는 것이지 대학 그 시장 통해서 경수가 없고 신뢰감 있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로 가변적으로 변하면서 그때 상황을 다르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말빨이라는 게 뭐냐 이쪽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빨 이렇게 요즘에는 말빨의 시대가 됐단 말이죠. 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도 전문가인데 제가 SNS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쪽에서 브랜드 한 지가 내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쪽에 네이밍도 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솔트웨이징, 마징웨이징 이런 거 너무 아까 그 전문가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코스미어 미디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미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브랜드 시대라고 느끼는 것이 이름들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막 설자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감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여담이긴 합니다만 받침자가 없는 이름이 의외로 헛갈리고 사람들이 잘 암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암기 있을 때 8자리 숫자를 잘 못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8자리 되고서부터 못 외우는 거지 뭐 머리가 복잡해진 건 아니에요. 옛날에 7자리를 외웠었거든요. 536에 4324 이런 식으로 쉬웠는데 그러니까 3, 4의 개념이 훨씬 우리 언저력으로 좋다고 그래요. 근데 8자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받침자가 김병창 받침자가 있는 거는 외우기 쉬워요. 조세형 좋잖아요. 근데 없이 그냥 고현진인데 고해지 이러면 나중에 지현지 해진지 이런 게 매우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도 아까 뭐 대한민국 여기 뭐 이렇게 글로벌 미래 브랜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발음이 어렵거든요. 중간에 혀가 젖혀진다고 글로벌 미래 브랜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받침 한 군데를 이런 걸 쉽게 혀가 안 벌어지게 읽으려면 중간에 한 부분에 아무나 액센트를 넣는 거예요. 글로벌 미래 브랜드라고 한다든가 글로벌 미래 브랜드라면 발음이 적절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오다 보니까 뭐 방탈출 카페 있으면 발음이 어렵지 않은데 방탈출 카페라든가 방탈출 카페 이렇게 한 곳에다 힘을 주는 액센트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름자에 힘이 들어가는 거가 있으면 좋다. 그러면 누구든 잘 외울 수 있다. 근데 하나 여담입니다만 소리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해고 이거부터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말발음이 중요한가? 예전에 그 로마 바티칸의 그 시에사 성당에서 교황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1500년대 초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려서 천지창조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말고도 뭐 모세, 피리타 뭐 여러 가지 그런 미켈란젤로의 조각상도 있고 워낙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서 괴테도 독일 여행을 썼습니다만 유럽의 귀족들은 1600년 이후부터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를 여행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귀족으로 인정받거나 제대로 뭔가 요즘으로 하면 미국에 갔다 온 사람 좀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태리를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모든 인류의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당시는 종교의 시대였었고. 근데 이게 말이죠. 거기를 가는데 러시아에서도 마차를 타고 오려면 거의 뭐 몇 달 걸리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올려도 몇 달 걸리고 영국에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건 아무나 못 가요. 돈이 있어야 돼. 귀족들이고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하인이 데려가야 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 병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데 천신만고 끝에 그 기대감 속에 이 대리 그 로마 시에사 성당에 가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벽화를 보는 순간 얼마나 경외심이 컸겠어요. 평생 자기가 꿈에 꾸던 그리고 전설처럼 들어왔던 그 성당의 그 벽화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끼고 거기에 빠져서 이 사람은 정말 큰 감동 속에 있고 그 경건함에 더해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고 알려주면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상상하면서 더 가기를 원하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더 신격화되고 그렇게 아우라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180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걸 다 디스트리뷰션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졌어요. 헝가리에서 구두 만드는 사람, 또 폴란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를 딱 보고서 썰을 더 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지 원래 미켈란젤로한테 맡길 게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못해가지고 어려워 그냥 이상하게 부탁했고 몇 번의 터치를 했으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풀어내니까 진짜 갔다 와서 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얘기를 더 잘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 사람만을 믿는 거예요. 얘가 진짜고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진짜 봤는데 나는 진짜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더 잘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SNS고 오늘날의 유튜브 이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를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들은 통털하죠.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더 잘하는 시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든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보다 이상한 카페를 만드는 사람은 브랜드하고 다르죠. 이렇게 써있는 집이 있어요. 맛보다는 정성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기거든요. 아니 정성을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맛보다 정성. 그래도 그럴듯하잖아요. 주인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 정성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 부엌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아시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판을 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림도 피카소 그림인데 이게 블루 시대 그림값이 다르고 나중에 아비뇽의 시대 그림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가 누가 먹겠냐? 화랑 주연하고 평론가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의 그림값을 막 조정해요. 어떻게 예술품의 값을 미켈란젤로가 피카소가 그림값을 정하는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생산 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도조마티가 비엔나에서 상영이 되면 그거를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평론가들이 좌지우지하고 같은 공연이라도 어느 극장에서 하느냐, 어느 배우가 출연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연출을 하느냐, 앞좌석이냐 옆좌석이냐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 이것도 극장 주인 어떤 평론가들이 최대값을 먹이는 거예요. 티켓값을요. 이런 것을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은요 실제로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을 구성이 될 때 대학 교수,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무슨 단체. 하지만 이거는 가장 편하게 우리가 그냥 눈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봤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매스 미디어가 생기면서 같이 등장하는 세력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진짜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진짜 모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림, 진짜 주인들은 작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조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들이 모든 거를 다 바꾼단 말이죠. 자, 다 좋습니다. 다 좋았게 봤는데, 그럼 어쨌든 나도 말발을 좀 높여야 되겠어. 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다 내려오는 분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아까 명함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남들 앞에서 말발 있게 내 말에 힘이 실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몇 가지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사회적인 위상이 높다든가 매우 전문적이라든가 유명하다든가 그 트렌드를 내가 잘 반영하고 있다든가 내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내 말발이 높아지죠.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레이티브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나레이티브하고 스토리텔링은 다른데 먼저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발이 좋으려면 같은 얘기라도 얘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이런 거예요. 커피 인정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근데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커피를 마시고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좋아해서 전국 어느 곳에 가면 항상 찾아서 커피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집 할아버지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느 할아버지들 커피 안 마시는 할아버지가 있었겠어요. 또 가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시죠, 어느 가방에서. 근데 이거를 얘기를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커피가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의 무슨 하임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매우 포장을 막 치는 거예요. 양념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얘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되게 역사적인 과정 아니면 특별한 인연 이런 것들을 양념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어떤 계획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게 가장 사람들이 인상적인 것들은 그거에 대한 나의 계획이 어떤 이벤트를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매우 재미있게 들어요. 자기소개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철강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철강이 좀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가는 건 아니죠. 철강이잖아요. 그것도 잡아주잖아요. 그런 거 보는데 아무도 그렇게 어떻게 해보니까 필요 없잖아요. 때는 사랑에 너무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기만의 방법이고 근데 이게 간략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뭐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할 때 있어서는 암기 같은 것도 필요해요. 자기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유명한 위인의 말이라든가 누구에 인용된 거를 팍팍 던져주면은 스토리텔링에 그리고 가미가 되면 상대가 기가 죽고 되게 스토리텔링 남들하고 말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막 싸우는 논쟁이 아니고 대부분 말발의 경우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원들이 보는데 군중들이 있는데 방송으로 보는데 대중 앞에서 방송을 통해 이럴 때 말발을 얘기하면 이럴 때 말발은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강한 사람 쪽으로 끌리게 되거든요. 강한 건 상대를 누를 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줄여주면 그 사람들 논쟁하는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관찰하는 이 시청자들이나 관중들은 포인트가 달라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구사하느냐
얼마나 맞는 한이 있어도 표시한하게 맞으면서 강하게 휘둥적하면 그쪽으로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우는 말들, 어떤 인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용어가 요새 많이 바뀌죠. 요즘에는 뭐 개연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감하기 힘들어요. 그건 내가 동감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이미 비교적으로 이미 성립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다 상대 제한적으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많이 던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하고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무서운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냥 나그네가 왔는데 삼촌이야 깜깜해. 그건 가야 돼요. 저 집에 하나 불빛이 보이더라고. 가서 있더니 뜯어도 없어. 근데 여자가 나중에 나오더니 누구시냐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하여튼 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산을 넘어갔더니 오늘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금달이 떴는데 이런 날은 뭔가 나와서 넘어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 다 무서워요. 근데 그 전에 막 노는 거죠. 가는데 뭔가 갑자기 그날따라 늘 가던 길인데도 뭐 안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는 건지 아무리 비가 오는 건지 이렇게 부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의 양념은 부사입니다. 부사가 많이 그러나 참 매우 써. 되돌아보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부사 조리라고 해요. 그러면 얘기를 약간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간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럼 굳이 가려고 했더니 여자가 갑자기 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가겠냐고 그러더니 다시 문을 열고 그 여자가 오늘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 이 여자가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복선을 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에 쓰이는 맛을 주는 방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사를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맛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고현진 씨는 제가 한번 트럼프하고 우주선 그 다음에 할머니 세 가지 단어를 줘가지고 한 문장으로 말을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 트럼프, 그 다음에 우주선.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할머니, 우주선. 할머니가 우주선을 타고 트럼프를 만났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콩나물,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북한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콩나물 브랜드는 어떻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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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를 좀 더 길게 만들어 보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우리 이란, 그 다음에 또 물가, 그 다음에 또 전혀 뜬금없이 아프리카 이렇게 한다면 이란 물가입니까? 이란에서 전쟁이 터져서 네. 아프리카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유미 씨 같은 경우가 이거를 좀 더 길게 말을 더 만들어 보세요. 아프리카, 물가, 이란.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네. 그다음 전쟁을 나서 네. 물가도 그렇고 아프리카까지 네. 힘드시는 강사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방법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요. 말이 여기 없구나. 다른 거를 알려줬네. 저기 백마탄 왕자가 있어요. 백마탄 왕자가 있는데 어느 단어가 중요하겠어요? 백마탄 왕자가 있으면 왕자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왕자 때문에 백마탄 왕자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앞에 백마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인데 백마를 타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왕자는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 남자인데 능력 있는 사람, 여자인데 고운 사람 이런 식이죠. 대통령인데 역량 있는 대통령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의 개념에서 이미 나레이티 스토리텔링의 세계로 들어가면 백마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백마를 타야 돼요. 백마는 교환하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에 더 다른 게 붙어요. 잘생기고 백마탄 왕자면 더 좋죠. 더 좋죠. 정수씨. 근데 그 앞에 이게 붙습니다. 인간성 더러운데 잘생기고 백마탄 왕자. 그럼 모델이랑 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이 모든 거를 뒤에 있는 수식어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다고. 물론
왕자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대인 같은 왕자가 나중에 오래 살지 못하고 뭐 일찍 뭐 죽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레이티브를 잘내면 그 주어진 단어 앞에 많은 거를 쭉 집어넣는 사람이 나레이티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설이고 그게 좋은 문장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 많고 말 많고 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이번에 그 중동의 만만치 않은 존재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원유 문제를 인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물가까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바꿔서 항상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의 언어가 많이 상대에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거를 조금만 템포를 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가 되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은 내 말의 방식이 달라지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을 없는 소통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공감은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일부러 뭐 국비된 경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유머사가 던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사람이 달라더라도 여러 대중들이 있을 때는 공통의 분모는 분자는 각각 있어도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던질 때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고 나한테 접근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1분 안에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1, 2분 지나가도 같이 천편을 일적이면 사람들은 바로 핸드폰 검색 모드로 돌아가요. 다른 거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미 됐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던질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시 이게 돌아가서 앞에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앞쪽으로 먼저 준비해요. 근데 대부분은 뒷말 쪽을 마무리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뒤쪽 말은 앞으로 하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는 거. 말을 더듬을 때가 잘 안 될 때는 그 늘, 은, 이, 가 그 조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와 주어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는 눈물이 나가고 오늘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말을 잘못 하다 보니까 눈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거나 아니면 눈물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가 앞에 말을 남한테 지칭하고 들어가거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한정하는 개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레티브는 구체적인 직접 화법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충청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분하고 통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성당 갔다 오다가 야채 가게 아줌마 해가지고 토마토를 싸게 사와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 그 있잖아, 왜 내가 성당 갔다 오는데 그 야채 가게 그 있잖아. 근데 그 이름에 머리를 맨날 그렇게 기르고 자고 아이고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거고 남들이 더 좋아한대야. 그래도 둘이나 무사히 어려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 할머니 성당 갔다 와요? 왜? 저 갔다 와요. 근데 할머니 아들 요새 텔레비전 안 나와요? 몰랐지가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토마토 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남자들은 한 5분, 3분 끝날 얘기를 둘이 30분씩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직접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직접 방법이 매우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직접 방법보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걸 직접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가 됐잖아요. 이것도 거의 직접 방법에 가까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단종에서 천명부의 눈물 이런 식으로 제목 브랜딩 했을 거라고. 근데 왕가 사는 남자는 뭔가 거기에 소리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고 실존하는 것 같고 이게 전개되는 지금 기능형인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의 말을 직접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제가 19만 배우 되겠어요. 싫어하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순신 돌아가셨지만은 뭘 바뀐 남자도 그때부터 다 달라졌어요. 야 우리 나가서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나가자 짜장면 먹어. 말을 끊어버려요. 동물을 두세 문장으로 나눈단 말이죠. 야 우리 앞에 이렇게 모이니까 서로 인터넷하고 기쁘지 않니?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참 좋다, 야. 옛날 얘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나 너 사랑한다고 제발 내 얘기 듣고 가. 거기 서봐. 아니고, 야, 좀. 야, 사랑한다고. 이게 요즘에 이 드라마나 모든 거의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레이티브를 할 때 직접 반복 개념으로 생동감 있게 던지시는 게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CEO가 되거나 내가 주체가 돼서 어디 가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얘기했을 때도 길게 설명하면 뭐 계속 단답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죠? 오시는데. 차가 막혔어요? 차가 막혀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힘들었죠? 오시는데 차가 막혀서 이러면 훨씬 더 감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방하고 대화형으로 바뀌게 돼요. 가장 좋은 건 본인들의 화장품을 설명할 때도 상대의 그 파트너한테 질문을 일부러 주거리 답거리 던지면서 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에게 말을 시키면요 무조건 상대는 나한테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그 사람이 정중해서 듣는 것 같아도 계속 내가 그 사람 얘기 반응 없이 나만 가면 그 사람 나는 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얘기를 트랜스포해야 돼요. 내 말은 짧고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장사입니다. MC들 아나운서를 교육받을 때 먼저 배우는 게 네 말은 짧게 내 말은 길게 이런 거를 하라고 맨날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도지법을 쓰셔라. 목적을 한번 뒤로 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서양의 유머가 좋은 거는요 다 나와요. 목적과 뒤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잖아 너 쪼다간다고 이런 거 웃기거든요. 근데 내가 너 쪼다간다고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뒤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더라도 이번에 들어놓은 100과장, 2과장 지금 하다가도 랜덤하게 가야 돼요. 차례차례 가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 이쪽으로 얘기해도 갑자기 그럼 이쪽에는 고대리가 말을 그러면 직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주는 식의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은 기록, 꾸미고 더하고 빼고 양념을 팍팍 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글자로 스토리텔링의 5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화. 그러니까 불화의 시대예요. 불화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과정입니다. 적당한 농취에게 사실 베이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화의 시대다. 불화를 쳐야지만이 되는 시대인데 불화는 재밌는 것도 포함이 되면서 재밌으려면 마치 들어가려면 약간 빼고 팍팍 양념을 집어 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레이티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친근감 있는 대화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상대가 호응하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꼭 강조하고 싶은데 사람이 얼굴하고 있잖아요. 소리하고 나중에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하냐면요. 잘 기억해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하고는 인상적인 무엇이 있었거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었거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가 사람에게 얼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얼굴처럼. 얼굴은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지요. 안경도 끼고. 근데 소리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어요. 소리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저도 아나운서가 되고서 목소리가 이게 중파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전부 아나운서를 다 공통되게 비슷하게 바뀌면 똑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청담동에 있는데 그분은 다른 건 안 하고 성대 수술만 해요. 성대를 길게 하면 남자 목소리가 되고요. 짧게 하면 여자 목소리가 돼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버느냐? 환자들도 많은데 이게 오랫동안 그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으면 성대 문제가 많아요. 이쪽에. 그런 환자들도 많지만 대부분 누구로부터 돈을 많이 버느냐?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들이 가서 수술을 받아요. 다 뭐 가슴만 만들고 다 만드는데 목소리만 안 되는 거야. 목소리. 오빠 나 당신 좋아하는 나 좋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이 대부분 환자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목소리가요. 목소리가 좋으려면 뭐 이렇게 우러가야 되는 목소리가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단은 소리 스피드가 천천히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거울 보고 매일 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떤 순간에 다 이해하고 살지만 핸드폰에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은 다 자살하고 싶거든요. 아나운서도 그래, 조여줘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내 목소리가 경박하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뭔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난다든가 자신감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뭐냐면 내 소리가 빠르다. 생각보다 내가 경박하구나.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소리가 자신이 없구나. 혹은 내가 너무 좀 빈약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돼요. 일단은 천천히 말하면 내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하는 거죠. 발음이 좋으면 소리가 좋아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소리 힘을 키워야 해요. 소리 힘을 키운다는 것은 자꾸 읽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달리기가 몸푸는 거랑 똑같은 것인데 사람이 책을 소리내서 오글 읽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은 뇌 활동도 될 뿐더러 일본에 아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치매방에 가장 좋은 거가 일본이 책을 읽는 거였었어요. 소리내서 읽으면요. 그냥 기계적 읽는 게 아니고 뇌 활동이 됩니다. 판단하게 돼요. 그냥 그래서 소년이 나무 밑에 있어 다시 넓어서 흘러가는 구름을 모아서 그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읽을수록 자기 감정을 읽고 스피드를 조절하게 되고 소리를 조정하게 돼요. 변화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든 안 좋든 간에요. 하루에 5분만 언제고 소리내서 읽는 거를 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어트도 됩니다. 5분 이상 읽기 힘들어요. 소리내서 읽으면 엄청 힘이 빠져요. 병원에 입원하면 왜 사람들이 좋아지냐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잘 먹고 치료를 받지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번 말하지 않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는 거를 내 소리를 자꾸 내가 들어가야 해요. 내 소리를 내가 들어보면은 나의 낯설음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몸에도 아픈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에 따라 감기인지 혹은 뭐 염증인지 판단하듯이 우리가 심적인 정서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왜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은 낯설음이 있고 수줍음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낯설음하고 수줍음, 부끄러움이 달라요. 뭐냐면 낯설음은 낯설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경험이 없어서 세상이 낯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무서워서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는 아직 세상에 경험이 없고 낯설어 해야지만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낯설어 해야지만이 숨거나 누구한테 다가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원시사회부터 인간이 진화할 때 막 먼저 나서거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 매우 생존이 어렵다는 거죠. 이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들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 서사모가 이렇게 소수 민족들만 조사해보고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방어기제라는 거죠. 그런데 수줍음은 달라요. 수줍음은 자기 방어기제가 작동이 되는 일종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줍어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수줍어해야지만 더 여성스럽게 보여서 선택기가 높아진다든가 혹은 내가 수줍어하는 척 해야지만 겸손해 보인다든가 남자가 훨씬 자기 자신의 유리할 때 수줍은 척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끄러움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낯설음하고 달라요. 근데 부끄러움은 뭐냐면 나는 이미 경험이 돼 있어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비교되거나 경험적으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내가 오줌을 싼 적이 있다든가 공부를 영어 못한다든가 내가 어디에 무능력하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인지하고 교육되고 체득하는 그런 도덕에 대한 혹은 사회적인 비교에 대한 자기의 수치심이 작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세 가지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 수줍어하는 사람인지 낯설어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탈출을 하는 방법이 생기는데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뭐냐면요,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제 브랜드 회사를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오피니언 리더스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가시는 데 있어 이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또 보시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흡입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편안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무대에 서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리버리한 사람들이 막 광광 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외로 연기자들은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기를 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필드가 바뀌었어요. 뚜렷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첸카이거 감독이나 장영호 감독이 붉은 수서가 북두 이런 거를 만들면서 중국의 그런 고대 여러 중국의 사람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찍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막 과장해가지고 옷도 막 빛나는 거 입고 막 사람들이 장문처럼 나오고 이렇게 여자는 여성처럼 보이는데 족스러운 여성이라든가 꾀시한 장문이라든가 비겁한 풍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리얼리즘이 시대로 들어갔어요. 5세대 영화 감독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변화가 확 갔습니다. 미남이라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동건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얼굴에 이 사람은 평생 장군이고 임금님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장군이 가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이 대에 올라가가지고 한동도 살려주지 마라.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러는 장군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금방 1분만 더 먹이셔서 없어지지. 근데도 난 그래야 북을 치고 그래야 돼. 장군처럼 갔거든요. 근데 임금님은 짐은 그리 생각하노라 그리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재미도 없고 맨날 그 뻔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라 내가 행복하다. 김윤식, 송강호, 한석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의 얼굴에 공효진, 이번에 이런 박다비 이런 김곤 이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유해진 평범한 사람들이 연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소리를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곳에 있어서 나 자신이 내성적인 사람이 그래 우선은 평소에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가수들도 발라드 가수는 아주 내성적이고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된다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썼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 대한 동기심을 없애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 사람 앞에서 앉아갔을 때가 연예인도 아닌데 우리 집안 누구 탔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다든가 슈퍼마켓에 SE에 가가지고 직원한테 말을 건다든가 이렇게 자꾸 말을 거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 아바타를 만드는 가정이나 사람들의 통로를 여는 거죠. 다음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 볼 때요. 거리 지나가거나 전철을 타고 다닐 때 눈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딱딱 보면은 사람들이 딱딱 지켜요. 그래서 눈을 많이 보는 것을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지만 눈을 많이 보게 되면 내가 상당히 많은 그 남들을 제압한다고 그럴까요? 상당한 나한테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근데 눈빛을 계속 보면서 다니면요 잊어먹을 때도 많겠지만 몇으로 분류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만하거나 한 것을 느껴서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앞에서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고만하게 일가 카테고라이징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래 여긴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우리 개념보다는 익숙한 개념으로 사람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들을 쉽게 본다는 것보다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유연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액센트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는. 그래서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 음절을 차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이긴 합니다. 저는 이동국입니다. 오늘 와서 좀 반갑습니다 할 때 저는 이동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음절에 아음절을 차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국기의 명사가 있으면 보통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을 앞에 자유롭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자, 태 앞에 힘을 주는 거죠. 나는 자
자랑스러운 태극하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몬드를 차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 안 쳐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야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날 때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배야 돼요. 평소에도 말할 때 아몬드를 차고 나가는 그런 힘의 방법. 더 팁을 하나 더 준다면 입술을 모아야 돼요. 입술을 모으면은 아까 여기 있습니다. 입술을 모으면요, 그 사람이 모양새가 보기 좋아지고요. 그 사람이 얼굴 전체가 바뀌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시간이 없으면 돌아보면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입술 모아진 입술을 다 예쁘다고 합니다. 입술이 모아지면요, 얼굴도 작아 보여요. 그리고 눈동자도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도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입술을 모으냐면 입술을 모아야 턱끝이 가늘어져요. 그럼 턱끝이 가늘어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턱끝이 가늘어야 돼. 이번에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돼.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혀가 가라앉아야 돼요. 아랫니 쪽에 혀가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액센트가 필요해요. 혀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 우리말은 혀가 떠야 된다고요. 그래서 혀가 공중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입안에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을 정확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충청도에서 이제 이런 거죠. 학교하고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치, 예산도 그렇죠. 학교와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표준말로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열심히 양성공도 걸 바르면 입술을 움직여야 돼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해보죠. 시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충청도 말로 하면은 학교에 댕기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요. 맞아요. 시작. 학교에 댕기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입이 한 번도 부들 안 했어요. 입이 그대로 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사투리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기관을 안 움직여요. 입술과 혀를 안 움직일수록 이게 사투리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일본 다 똑같아요. 사투리의 특징은 헬로, 어제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 충청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측행성. 입술이 안 움직여요. 우측행성.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경상시 꽃향기가 은은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경상시 꽃향기가 어머니 이게 아무것도요. 파도면을 더 가세요. 파도면을 더 가세요. 이제 호남은 조금 목을 빼요. 근데 호남은 턱이 오게 있어요. 특급 열차 턱 특급 열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이렇게 나오는 어쨌든 입술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아까 잘하신 거 아까 입술 소연 씨 같은 입술을 많이 움직이면 내 얼굴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 좋아집니다. 사진찍을 때도 자꾸 고개 숙이세요라고 하는 것이 눈을 모비하기거든요. 모아줘야 섹시하고 강렬하고 예쁘고 자신감 있는 거고 아니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정말 좋으려면 이제 다 빼고 여기 하나 여기 이거거든요. 눈이 웃는 얼굴이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거거든요. 눈이 웃어야 돼요. 주현미 씨 이게 더 젊었을 때 모습인데 웃는 모습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눈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예요. 제가 미스코리아 사회를 많이 봤는데 그하면 미스코리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떨리고 있어요. 눈은 안 웃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눈이 웃으면 전체가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좋다는 것은요 눈이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웃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말투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 우리 충청도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나이트를 까서 있는데 우리 조세현 회장처럼 잘생긴 남자가 딱 저쪽에 있고 이승범 선생님처럼 키도 큰 남자가 있는데 저런 남자는 춤한번 췄으면 좋겠어. 근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막 걸어오는 거야. 자기도 이게 분명히 그 사람 부서갈 때 소리가 나의 심장 소리야. 그래서 한마디에 딱 실망하는 거야. 한번 줄게요. 해가 떨는 거야. 입술 망해라고 입술이 붙어서 입술 붙이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충청문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가더라도 주사를 해야 되시고 자기 전화 받으면 나가서 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잠깐 찾아들어와도 이걸 봐요. 아이고 이거라 잘 들어보고 싹 부딪혔어. 그래서
아니 이제 설명하다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몰랐지요. 여기서 이제 말을 좀 빠져나가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레이티브에 관심이 없는 자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면 좋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나레이티브는 직접 생동감 있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항상 예측을 하시라. 내가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커피를 내가 뽑을 것인가, 그 사람이 뽑을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미리 예측하고 나가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장악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더 큰 사람을 주기 위해서 액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정치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했지만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해요.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중 앞에서는 우리가 벼지랑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들어가서 때리지만 실제는 이렇게 못 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려야지만 실감이 나요. 학생들이 막 영화에서 싸울 때도 막 나르고 막 그래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처럼 싸면 안 되거든요. 즉 대중 앞에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레이티브나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잘 들어주셔서 하나만 팁을 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얼굴을 마주볼 때 서로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이마를 쳐다봐주면 좋아요. 나를 존경하는 거고 내 말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너무 잘난 척하거나 여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너무 여자가 안 하는 문제라면 계속 그 여자의 액세서리 있잖아요. 안경이나 반지나 시계 같은 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상대가 물어주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이거를 가장지 모양이지 이게 좀 비싼 모양이지 이런 것들이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또 핸디캡이 있어요. 비싸면 비싼데도 불편해하고요. 싸면 싼데도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액세서리를 계속 같이하면서 얘기하면 무척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얘기는 소가 들리는 얘기고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하나만 받고 보시면 강평을 김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가령 이동을 마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미 강사님이 다 한번 이걸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